교재는 이거고 내가 RPM을 따로 세워보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RPM은 내가 출력도 가능하고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수하다 보니까 수업까지 문제집을 두 번 하기엔 좀 복잡할 수 있어서 별도로 살아보는 안 했지. 개념원에는 사대 RPM 같은 거 살아보면 안 했는데 내가 출력을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수원을 하는 목표는 뭐냐면 내가 정규 수업 때 얘기했지만은 목표가 뭐냐면 겨울방학 때 지금 우리가 개념 원리하지 수어 공부를 하고 고2가 상당히 좀 타이트한데 고2 때 이제 수어 수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생 같은 경우는 기하가 들어가고 조금 이제 양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많어. 고2 과정하고는 상당히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도 좀 많고 난이도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름방학 때 이제 수어 같은 경우는 개념을 이제 여름에 하지. 거의 지금 요즘은 이게 어찌 보면 대세지. 수어 같은 경우는 개념 같은 경우는 늦어도 지금 이미 지금 두 번째 보라색은 마치 수어 같은 경우는 이미 중3 때 하나 정도 해요. 그러니까 늦어도 여름 때는 이걸 해야 되고 우리가 겨울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보다 한 단계 위에 단계로 가야 돼. 유형별 문제집들을 겨울 때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학기 중에 뭘 할 수 있냐면 거기다 이제 학평 문제라든지 교육청 기출을 추가해가지고 내신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거를 수어를 때 겨울 때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단계 밀리잖아요. 밀리다 보니까 겨울 때 개념 처음 접하면은 겨울방학 끝나면 이제 개념 원리가 끝나. 학기 중에 이제 뭐 마플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잡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다른 학생들하고 당연히 경쟁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제 로그라든지 좀 친숙하지 않은 기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뭔지 좀 알 법할 때 바로 시험장 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등급이 뻔한 등급이 나오자는 거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4등급 뭐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4등급. 그래서 수원이 이제 머나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해야 되고 혹시 이 중에서 두 번째 보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문제집을 좀 다 읽고 갔으면 좋겠어. 내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저기다가 RPM 출력을 해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그냥 출력해서 가져가. 교재 혹시? 교재 없는 사람이 혹시? 네. 그래서 오늘은 12회 번째 할 건데 수원이 양이 상당히 많은 과목 중에 하나인데 12번 만에 끝낼 거고 산술적으로 그냥 나눴을 때 12회니까 이게 거의 300페이지 정도 되고 하루에 거의 한 30페이지 정도 나가줘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고 교섭도 좀 하다 보니까 딱 오늘은 28페이지까지만 오늘은 깔끔하게 지수 다음 시간에 내일은 로그 이렇게 들어갈 거고 10페이지 한번 더 볼까? 10페이지 우리가 지수와 관련해서는 알아야 될 테마들이 있어. 이게 딱 뭐냐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수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신하고 이제 수능을 같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 내신이 보면은 수능이 출제가 되는 곳에서 또 내신도 나와. 그래서 우리 내신과 관련해서 즉 수능과 관련해서 우리 지수에서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테마가 거듭 제곱근 있어. 첫 번째 우리가 거듭 제곱근. 요거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 이 거듭 제곱근 이거의 계산. 요거 관련된 거지. 근데 거듭 제곱근의 계산은 수능에서 항상 1번 문제. 항상 1번. 수능에 항상 1번은 거듭 제곱근의 계산이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부정 많이 나오니까 수능에서 거듭 제곱근의 요게 아주 최근에 아주 부정되고 있으니까 요거 매우 신경 써야 돼. 요거 불평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테마가 지수의 합산이지. 요거는 요거까지 요거까지 오늘 세 개만 다 배우면 돼.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가봅시다. 10페이지를 가보면 처음에 이제 거듭 제곱이라는 게 나와.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알아야 될 거는 거듭 제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이라는 게 있어. 두 개가 달라. 이런 개념인데 두 개가 좀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거듭 제곱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거듭해서 곱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듭 제곱은 이런 거지. 2의 세제곱을 우리가 봤을 때 선생님 책 있니?
네. 네. 그럼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세고 곱했다 이 얘기죠. 이게 세고 곱했다. 그래서 여기 거듭 제곱이고. 쉽죠? 외부 시간이었어요. 다시. 이게 바로 거듭 제곱 근을 오늘 공부할 건데 거듭 제곱 근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거듭 제곱하고 거듭 제곱 근이 있는데 그 이제 거듭 제곱 근은 요즘 최근에 수능도 완전 중요하고 중요하나 내신도 하기 중요하겠지. 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지.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배웠단 말이지. 중3 때 뭘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잖아. 4의 제곱. 4의 제곱. 중3 때 배웠지. 중3 때. 그래서 우리가 근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 근하면 떠오르는 게 X야. 근하면 떠오르는 게 X야. 근하면 떠오르는 게 X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작성을 해야 되지. 방정식을 작성할 건데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읽어나가는 거야. 뒤에서 앞으로 봐. 근하면 떠오르는 게 X지. 그러니까 우리가 4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의 제곱이 4 이런 식으로 X의 제곱이 4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얘를 만족하는 X는 당연히 이렇게 2개 제곱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 3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3개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는 우리가 이 알고 있죠. X는 플러스가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4의 제곱근이야. 그래서 이건 중3 때 내용이고 우리가 고1 모든 과정 와서 이제는 뭐냐면 이런 걸 한다는 거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8의 세제곱 이런 걸 공부하겠다는 거지. 근데 하는 방식은 동일해. 뒤에서 앞으로 읽어 나가면서 방정식을 작성하자 이거고 그럼 8의 세제곱은 이제 x의 세제곱은 8 이거지. 만들면 뒤에서 앞으로 읽어 나가면서 방정식을 작성하자 했어. 그럼 x의 세제곱이 8.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는 당연히 3개. 인수분해.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x 마이너스입니다. x의 제곱에 dx 플러스 3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8의 세제곱을 모조리 구해보면은 x 이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근의 공식을 사용해줘야 돼. 얘가 여기 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나와. 짝수분해하고 쓰면 3회가 나오죠.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근을 찾았어. 그렇지? 이게 바로 뭐냐면 8의 세제곱근이야. 그래서 그럼 이제는 일반화를 좀 해볼 건데 일반화. 그래서 우리 1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이제는 이제 일반화 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자. 이제 A의 N 제곱은 요걸 한번 해볼까. 문자로 되시니까 뭔가 좀 낯설 수 있는데 하는 방식은 동일하다고 했어.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읽어 나가면서 식을 작성하자. 방정식을 작성하자. 그러니까 X의 N 제곱이 A지. X의 N 제곱이 A. 얘를 만족하는 X를 A의 N 제곱이라고 해. 그럼 우선 얘는 몇 차 방정식이냐면 n차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이니까 근 몇 개? 무조건 n개. n차 방정식 근이 무조건 n개야. 그래서 이게 지금 근이 n개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서 이 안에는 n개의 근이 존재하고 당연히 이제 실근하고 이제 허근이 이제 혼용이 되실 건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당연히 요놈이지. 허근은 당연히 관심이 없어. 실제 존재할 수도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허근만 걸러내고 싶은 거지. 그럼 허근만 걸러내고 싶을 때 하는 도구는 바로 그래프를 가져오면 돼요. 그래프 뭐냐면 우리가 다루는 게 좌표 평면이지. 좌표 평면은 실평면이라고 하죠. 실수로만 가득 차 있는 실평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허수가 안 나타나. 우리가 이제 고1 과정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지? 고1 1학기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방정식하고 함수의 관계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정식 풀 때 x의 제곱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x 이런 방정식 풀 때 이걸 우리가 함수 접근할 수도 있었잖아. 그렇지? 함수 접근하는 방법은 내가 요 전체를 y라고 준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요 2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틀린 그림 찾기 하면 y 대신 0이 들어갔잖아. 즉 요 2차 함수에 y 대신 0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x절편 요 그래프의 x절편이 바로 요 방정식 식이 되지.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왜냐면 3x하고 1을 넘겨보면 x의 제곱이 3x 땡인데 우리가 방정식을 함수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요 놈 하나 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직선 하나 따로 그린 다음에 두 개 교점을 찾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고1 1학기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 그러면 지금 뭐냐면 내가 이러한 n차 방정식을 풀 건데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x의 n제곱에 내가 시그마 불러낼 거야. 시그마 불러내는 방법은 얘를 y라고 잡는 거지. 그래프가 가겠다는 거지. 얘 y라고 잡고 그 다음에 얘도 y라고 잡는 거지. 그러면 요 우측에 있는 요 y 이퀄 a라고 하는 건 상수함수지? 상수함수잖아. x축의 평행한 이거 상수함수고 이놈의 개형만 잘 잡아내면 돼. 이놈의 개형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개형이 다른 거지. 그래서 첫 번째가 n이 홀수, n이 홀수야. n이 뭐 1차라든지 3차라든지 5차일 때는 거. 우리가 개형을 모를 때에는 그 개형을 잡는 방법은 몇 개의 점을 주요한 점들을 대입하지. 그래서 0을 대입하면 당연히 올 것이고 이거 한번 해볼게. x 세제곱의 개형으로 잡을 건데 x 0는 0이고 1르면 1이지 마이너스 1르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런 몇 개의 점들을 대입을 하다 보면 개형이 튀어나오는데 홀수 차일 때 개형은 이런 식으로 나와.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홀수일 때의 y는 x제곱의 개형은 원점지랑 비교해 얘는 무슨 나오지? 여기 바로 뭐냐면 x의 n제곱의 x야. 차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더 슬림하게 돼가지고 y축이 달라붙어. 여기 y는 x제곱이고 그 다음에 y 이퀄 a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상수함수라고 했어. x축의 평행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이렇게 a가 양수라면 이렇게 함수 되고 a가 0이면 이런 식으로 이건 a가 0. 그 다음에 a가 음수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교점들이 지금 몇 개 나오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교점에 무조건 하나씩 나온다는 말 수 있지. 그러니까 홀수일 때에는 이 세 경우 모두 다 교점이 한 개 나와. 교점이 한 개 나온다는 얘기는 실근이 몇 개다? 실근이 한 개란 얘기야. 그럼 나머지 모듈이 다 허근인 거지. n이 홀수일 때에는 실근은 무조건 하나, 나머지 다 허근. 그랬을 때 이 교점의 교점이지. 교점의 x표 여기 존재할 거야. 그죠? 요점을 해석한 거지. 요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n번 곱했을 때 우리가 x의 n제곱 a야. 얘는 뭐냐면 x는 n번 곱했다는 거지. n번 곱했을 때 a가 나온 수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약속하냐면 n번 곱했을 때 a가 나오는 수지 n제곱 루트 a 이렇게 기억을 쓰는 거야. n제곱 루트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n번 곱했을 때 a가 나오는 실수야. 이 천장이지. 지붕에는 허수에는 절대 사용이 안 돼. 실수. 다시 한번 의미가 뭐냐면 n제곱분 루트 a라는 것은 n번을 곱해서 a가 나와주는 실수. 얘를 이렇게 쓰기가 약속했어. 그러면 요 점에 잡히는 거예요. 여기. 요 점도 마찬가지야. n제곱분의 루트 a가 돼. 요거. 여기를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 이따 한번 같이 얘기할게. 봐봐. 이 짝수일 때부터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n제곱분 루트 a고 여기는 좀 마이너스 붙이고 싶지. 여기 막 음수니까 x좌표가. 그렇지만 얘는 붙이면 안 돼. 조심할 거야.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된다고. 왜냐면 우리가 이거 한번 볼게. 세제곱분 루트에 마이너스 8 이거의 의미 뭐지? 세 번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오면 실수잖아. 더 얼마? 실수. 마이너스 2거든. 그럼 이 자체가 음수인데 이 자체가 음수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로 바뀌지 오히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 홀수일 때는. 이거 실수하지 말고. 그래서 이 홀수일 때는 우리가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항상 한 개 나온다. 조심하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짝수 봅시다.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면 우리 그래프 대형은 뭐 2차 함수 떠오르면 되지. y는 x제곱을 좀 떠올려보면 원점이라면서 이러한 2차 함수지. 4차도 똑같아. 6차도 똑같아. 다 뭐냐면 다 이 모양이 나오는데 조금 더 이제 차수가 올라갈수록 슬림해지는 이런 모습이고 요거 하고 그 다음 이번에 A 마찬가지야.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되죠. A가 0일 때 이렇게 되지. A가 음수일 때는 이때는 좀 차이가 나지. 짝수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우선 차이가 나. 눈으로 봐도.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교점이 두 개 발생하네. 여기하고 여기 발생하지. 그러니까 교점 두 개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n제곱 루트 a라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 짝수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반드시 붙여야 돼요. 얘는 왜냐면 이 자체가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기호가. 그럼 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했는데 그게 지금 내용이 11페이지 내용이야. 11페이지 내용 보면은 내가 지금 말한 내용들이 있지. 요거 관련해서는 먼저 필수예제 1번 14페이지 한번 이거 말 문제도 잘 나오고 수능은 좀 더 어렵게 나와. 요즘 여기와 관련해서 수능은 좀 더 어렵게 나오고 나중에 문제 볼거고 필수예제 1번을 보면은 모르는 것을 모르래. 필수예제 1번 기억 보면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있어. 이거 맞을까? 아, 지금 기억에 뭐가 돼 있냐면 64의 세제곱근 그러면 얘는 방정식을 만들 건데 뒤에서 또 이거 나오는 x의 세제곱은 60 이것이 요건데 요거를 만족하는 x 몇 개? 아무의 값은 무조건 3개 나왔잖아. 3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면은 기억은 맞아 틀려? 틀리지? 아 물론 4도 있어. 3차 방정식인데 근이 4반인데 4 하나에다가 인수분해하는 이거지. x 마이너스 얘는 4에다가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플러스 4x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수도 그 두 개 넣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해야지. 그러니까 6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참이 되는 거고 지금 얘는 실수인 것은이라는 조건이 안 붙었지? 그러니까 기억을 틀렸지. 기억을 틀렸고 니은번을 가보자. 니은번은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이랬어. 그러면 얘를 반드시 만드냐? x의 4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81이지? 방정식 작성하면 이런 거고 그럼 얘를 봤을 때 봅시다. 요걸 이용해볼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했던 거 지금 이제 짝수지. 짝수면 얘 쳐다봐야 돼. 짝수면 이 그림 봐야 돼. 짝수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가 돼 있어? 음수지? 짝수 이쪽 보면서 A가 음수니까 요거지. 교점이 발생해야 돼. 하지 않지. 그래서 이때는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허근이만 4개 존재하겠지. 지금 니은걸 보면은 81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 맞지? 없어. 실수인 것은 없어. 모듈이 4개다? 허근이지. 난 니은걸 보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되지. 그럼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다. 되니? 맞을 수 있지? 요거는 몇 개? 3개. 식은 몇 개일까? 식은 홀수지? 홀수니까 저그림 봐야지. 홀수일 때는 고민할 여지가 없어. 홀수일 때는 그렇잖아 우리가. n이 만약에 홀수야. 홀수일 때는 양이든 0이든 음수든 교점이 항상 그러니까 실근은 무조건 한 개가 있어. 얘가 음이든 양이든 양수든 얘는 실근은 항상 한 개. 그래서 지금 틀렸지? 세제곱 근은 마이너스이다? 아니지. 틀렸지? 마이너스 2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두 개 있으니까 틀렸지? 그렇죠? 자, 니은번을 가보면 마이너스 5의 세제곱 근중 실수중 상태가 되지. 그러면 니은번 가보면 마이너스 5의 세제곱 x의 세제곱 마이너스 나누기 홀수네. 홀수면은 고민할 게 없다고 그랬어. 실근 무조건 한 개. 그러니까 실수인 것은 맞지. 그럼 또 비슷한 문제 유지 한번 밑에 한번 해보고 그 뒤에 연습 문제 나오면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26페이지에 10번 한번 해볼까요? 26페이지 10번. 이걸 맞추면 이해한 거야. 26페이지에 10번 한번 해봅시다. 옳은 것을 보시죠.
10번 보면은 정답은 리을하고 리을이지. 오는 것은 곤란하고 26페이지는 10번이고 26페이지 10번. 기억 보면 뭐라고 하냐면 루트 16에 외제곱. 그러니까 뒤에 각각 만들 거지 그래서 방정식. 그러면 x의 내제곱이에요. x의 내제곱이에요. 루트 16이니까 루트 16을 다 넣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지금 봅시다. 루트 16의 내제곱은 뿔마 루트 2다. 맞아 틀려? 틀리지. 그냥 이거의 큰 몇 개입니까? 4개. 실수로 한제곱시키지 않으면 당연히 4개 틀렸지. 실수랑 조건이 붙었으면 모를까? 요거의 근음 4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무조건 4개라는 거지. 내제곱은 뿔마 루트 2가 아니라 걔하고 나머지 2개 정도겠지. 그 다음에 니은번을 보면은 니은번은 세제곱보다 루트에 마이너스 60. 그럼 우리가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해석 뭐지? 세 번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64가 나오는 실수 맞지? 해석하면 부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세 번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64가 나오는 실수는 화사지. 마이너스 4를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64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맞지? 니은 번 맞고. 마이너스 8이 아니라 마이너스 4야. 그 다음에 디귿번호 가보면 마이너스 49의 4제곱 근중 실수인 것은 이랬어. 그러면 마이너스 49의 4제곱. 그러면 얘를 방정식 만들면 x 4제곱이 마이너스 49인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짝수 그림 떠올려야 돼. 짝수이면서 여기가 음수지? 짝수이면서 음수니까 저 오른쪽 그림 봐봐. 굴절이 발생해야 돼. 발생하지 않지? 그러면 허근 만 존재하겠지. 실근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디귿번은 틀렸네. 실수인 것은 있다. 없어. 실수인 게 없어. 짝수에다가 홀수면은 저기 끝에 있는 그림처럼 존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번을 가보면 n이 홀수일 때 있고 5의 n제곱은 5의 n제곱은 그럼 얘도 x의 n제곱이 5다. 그렇지?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n이 홀수래. n이 홀수야. 마침 얘가 홀수야. 그럼 우리 첫 번째 그림 봐야지. 첫 번째 그림. 홀수일 때는 고민할 여지가 있었어? 없어. 실근은 무조건 몇 개? 무조건 한 개. 그렇지? 홀수일 때는 깔끔하게. 그래서 1번을 보면은 자연수 n이 홀수일 때 5의 n제곱분의 실수인 것은 맞지.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 그 다음 2번. 마이너스 5의 세제곱 근중에 있어.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5다. 이건 좀 실수인 것이래. 그러니까 홀수야. 홀수면은 실수 몇 개? 무조건 한 개. 그때 실수된 거 어떻게 약속한다? 천장이지, 지붕이지. 이렇게 약속한 거죠 우리가. 세제곱 수 마이너스. 허수에는 절대 적기를 못 써. 적기를 절대 못 써. 그래서 니은하고 니은이 되겠지. 이거 5개 맞추면 이해한 거지. 그래서 이제 거듭제곱 근해 받은 거 끝났고 요즘 우리가 수능 문제 요 근래 나온 것도 보면 상당히 넓게 나오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도 같이 동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대신 지금 한국에서 한 문제 나와 수능에서.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오니까 여유가 되면은 복습 좀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내가 상황 봐서 해요. 진도가 좀 밀릴 수도 있으니까. 풀어왔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 볼게요. 첫 번째 테마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분의 계산하는 거 볼게요. 이건 칠했다고? 이건 뭐지? 아, 이게 봐봐. 이건데 지금 여기서 볼게. 야, 요거하고 요게 같은 의미냐 이거야. 요거하고 같은 의미야 이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를 좀 구성을 해보면 원래 세제곱은 마이너스는 이놈이지? 이걸 이렇게 쓰는데 얘랑 얘랑 수작 같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할 내용인데
그 거듭적 계산 이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5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다시 쪼개면 세제곱분의 루트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세제곱 루트 5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요게 네, 그래서 실제로 같은 결과가 나와. 그래서 위험이 차이나는 거야.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안에 있는 절대로 바뀌었네. 밖에서도 같아. 미루면 결국 차이나는 거. 두 번째 테마는 그거면 되네. 거듭제곱분의 계산하는 거죠. 그건 우리 그 개념 원리를 보면은 12페이지지, 12페이지. 이런 게 중3 때 했던 거랑 상당히 유사해. 중3 때 루트 처음 배울 때, 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우리가 어떻게 했지? 합쳤잖아. 루트 1 이렇게. 그렇죠. 합쳤잖아. 그런 거 비슷해. 그래서 그거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생략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여기 2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2제곱분이니까 안 쓰는 거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10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7. 우리 진법을 여기다 이걸 같이 표시해줘야 돼. 진법 아니. 그러니까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생략한다는 거지. 루트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2제곱분을 가장 많이 쓰다 보니까 2제곱분은 생략을 해. 1이 아니야, 얘들아. 2야. 생략이 되는 건 2야. 그래서 지금 얘도 거듭조건 중에 하나인 거지. 루트이고. 그래서 계산법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거 상당히 유사하고, 그래서 그 11페이지에 위쪽에 있는 거 볼게. 위쪽에 있는 거 한번 적어보면은 이건 이렇게 됐지. n제곱분이 돼. 이거를 n번 곱했어.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요 알맹이의 의미는 뭐냐면 n번 곱했을 때 a가 나오는 수거든. 요 동그라미의 의미는 n번을 곱했을 때 a가 나오는 수인데 걔를 마침 n번을 곱했어. 그럼 a가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루트 2에 제곱하고 곱이라는 거지. 얘는 뭔데? 2번 곱하면 2가 나오는 수인데 걔를 제곱했잖아. 그럼 당연히 2가 나오듯이 똑같은 거 아니니? 그래서 1번은 그 내용이고, 그 다음 2번은 요거지. n제곱분 루트에다가 얘를 곱했어. 자, 지붕이 같은 데야. 그럴 때는 하나로 합치주자. n제곱분의 루트의 a. 우리 루트 계산할 때 동일하게 해주면 되고, 낯설 자체는 3번도 마찬가지야. 3번은 얘를 나눴어. 그러면 하나의 지붕으로 합치주자. b분의 a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우리가 이제 지수고식을 좀 배우면 너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데, n제곱분 루트 a에 이거의 n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양새만 좀 기억하자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n제곱분 루트의 a인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뭐 루트에서도 이렇게 했잖아. 루트 2에 이거의 세제곱이야.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세제곱과 같게 되는 그 원리랑 동일해. 그래서 새로운 건 없고, 그나마 좀 새로운 게 뭐냐면 5번하고 6번이지. 우리가 5번에 이중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5번에 6번이 제일 많이 쓰여. 우리가 이제 여기 문제를 풀 때 있어서 특히 5번은 뭐냐면 분호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지. m제곱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또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두 개를 곱한 거, mn 제곱근의 루트 n이 된다. 그럼 하나 쉬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세제곱근 루트에 여기 루트에 뭐 5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2가 생략이 있다고 했지. 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6제곱근의 루트 5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호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 정말 6번. 여기는 이렇게 NP. NP죠. 루트에 그 다음에 A의 NP. 얘는 이 마치 이걸 P를 이렇게 약분시키듯이 약분시키면 이런 게 있지.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특히 5번하고 6번은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지수 확장을 하고 나면 그냥 자동 증명이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론만 좀 가자.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혼도 되고 이게 같은 뻥튀기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제곱분의 루트의 a의 4제곱이야 이런 거예요. 얘를 약분할 수 있다고. 약분해서 세제곱분 루트 a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지. 거꾸로도 갈 수 있어. 거꾸로도. 내가 만약에 얘를 여기 세제곱 여기 1제곱이잖아. 얘를 똑같이 2배 뻥튀기 가지고 얘를 6제곱 바꾸고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세 개들이 모두 다 같은 의미라는 거지. 약분도 가능하고 뻥튀기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제곱분의 성질이고 얘를 계산하는 문제들,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을 좀 연습을 해볼 건데 그게 이제 필수의 2번이지. 필수의 2번 내가 3번을 한번 해볼 테니까 나머지는 집에서 한번 숙제를 한번 해볼게요. 집이 어떻게 빼라는 수업 시간 조금만 10분 미룰까? 어차피 아니 내가 무대 원래 시간이 2시 반이었잖아. 이게 좀 그 중간에 수업이 계속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밥 시간을 확보해 주려고 좀 30분 땡긴 건데 지금 수업 시간보다 10분 늦추면 뭐 안 되는 사람이 혹시 2시 10분에 시작하면? 아 그래? 아 뒤에가 들려? 뒤에가 바로 있니? 4시 반에 있어 또? 시간 되게 타이트하구나. 그럼 앞부분만 보게 되면 앞부분은 보통 복수시험 볼 때도 아니니까 좀 시작은 첫 수업이라 됐잖아. 그러면 필수에서 2번 가보면 이게 3번을 볼게. 2번에 지금 얘가 딱 이거지. 이 정도 분호가 2개, 천장이 2개 있고 천장이 2개 되면 무조건 하나로 바꾸고 그래서 문자로 적어보면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 분호가 있고 여기 세제곱 루트 64 1단계를 보자면 지금 봐 64라고 하는 수는 64라고 하는 수는 지금 보면 여기 천장이 2개지 여기는 뭐가 생각이 돼 있다? 2가 생각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노래 이제 하나로 바꿀 거야. 처음에는 64년 6이 10이지 왜 12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64 얘는 천장이 지금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지? 3이 6이지 6제곱 루트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근호를 다 하나로 묶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얘는 여기 마찬가지로 2가 생각이 돼 있어. 그러면 여기 64네. 3이 6이잖아. 6제곱 플러스 그 다음 얘는 6, 3, 18이니까 18제곱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도 3하고 6이니까 18제곱. 그 다음 얘는 2하고 6이니까 12제곱. 이렇게 우선 근호를 하나로 바꿔야지. 이 정도는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정리만 좀 이렇게 하면 되네. 전화를 받기. 나머지 그 1, 2, 4번은 집에서만 숙제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특가는 얘들아 이게 막 그냥 당일날 빨리빨리 좀 해치고 가야 돼. 그래서 1회 독재 하는 사람들은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이거에다가 문제집 좀 수박 막 이래가지고 수화하는 게 바쁜데 너무 벅차니까 1회 독재에는 개념 원래 있는 책들 문제들만 확실히 알고 성공한 거거든. 그렇게 좀 몸을 소박하게 갖고 해야 돼.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서. 어? 6번 들었어? 6번 하냐고? 아니 12번 12회차 3주가 필수의 3번 가볼게요. 필수의 3번 관련해서는 당연히 3번이 시간 많이 나오는 거고 내신 거 아니죠? 3번 보면
이따가 이제 지수 형성을 배울 텐데 지수 형성을 배우고 나면 이거 이 문제를 푸는데 학생들이 되게 다양하게 풀어. 필수의 3번. 필수의 3번과 3번을 막상 이제 시험 보잖아.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를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알려줄게. A고 A제곱분의 그러면 지금 한번 방법 쓸 거고요. 항상 이거는 우리끼리 지금 표현이지만 나는 이거 막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거예요. 이 문자마다 두부자르듯이 잘라. 얘들 근호 안에 이 정도가 있을 때 덧셈 뺄셈은 이렇게 자르면 안 돼. 곱셈일 때만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거야. 곱셈일 때 자르는 거지. 곱셈일 때는 문자를 잘라. 그런 다음에 첫 번째 A, 첫 번째 A 여기 이적으로 하나 있지. 얘는 루트 A, 얘 하나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A, 두 번째 A 천장 몇 개? 두 개지. 천장 두 개 있는데 4하고 1짜리지?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 4에 8. 8제곱분 루트 A. 되니? 되겠어? 문자마다 이렇게 자른다고 그랬어. 두 문자를 자른 다음에 위에 천장이 몇 개인지만 보는 거야. 지금 얘는 천장 몇 개? 하나 있지. 이제곱분 하나.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A는 천장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4제곱하고 2제곱이잖아. 그럼 반대로 쓴 거 있지. 요거잖아. 얘 많이 쓰다고 했지. 그러니까 4, 2, 8. 8제곱, 2제곱 바꿔야 되고. 세 번째는 요 A제곱으로 되니까. 3, 4, 2 있어. 세 개나 있어. 자, 3, 4, 2. 24지. 24제곱 루트. 이게 되겠지. 우선 근호를 하나를 만들어야지.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좀 편하게 하자면 이게 볼까? 여기 약분도 가능하지? 9번 썼어 지금은. 이거 6번 쓴 거야. 6번 써가지고 약분도 가능하고 뻥튀기도 가능해야 돼. 그럼 이제는 이제 계산하는 일만 남았는데 뭐 가장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서 지수를 써가지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 일단 보고 거듭제곱 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지금 천장이 다르단 말이지. 2제곱분, 8제곱분, 12제곱분이잖아. 괜히 약분 시켰다. 일단 할게. 12제곱분. 그럼 요거의 최소 공배수 24제곱분으로 어떻게 해볼게. 그럼 얘는 뭐가 있지? A에 12제곱. 얘를 내가 24제곱으로 줬어. 몇 배지? 3배지? 3배 쓰면 얘도 꽁찍이 3배. 그 다음에 얘 2배지? 24제곱 보면 얘는 괜히 약분 시켰다. 이제 뭐냐면 천장이 통일됐으니까 이제 알맹이끼리 계산이 된다니까. 24제곱분에 알맹이끼리 곱해주면 12에다가 3에다가 2니까 15에다가 17. 이거 정답 되겠지. 그래서 가자. 여기서 연습해야 돼. 무슨지 몰랐는데 다져볼 줄 모르는데 진짜? 스팸 되는 거 아니야? 야 단체로 보낼 때 막 문자로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 스팸 못 걸어온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앞으로는 나도 해놨어.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1번도 연습을 좀 반드시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필수의 4번 가볼게. 대소비 겹대. 거듭 제곱끼리 대소비를 한다는 거죠. 4번 문제. 루트 5하고 그 다음에 세제곱 그 다음에 6제곱분 루트 얘는 비교하는 거지. 얘는 비교 자체는 천장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 그렇지? 우리가 대소비를 하려면은 우리가 루트끼리 비교할 때 루트하고 루트3 당연히 얘가 그렇지? 그러니까 천장이 같을 때 이 알맹이가 큰 놈이 커. 전적으로 뭐냐면 얘가 제곱분이 같아야 돼. 그런데 지금 얘는 6제곱분, 세제곱분, 얘는 2제곱분이잖아. 다르지? 다를 때는 얘를 통일시켜야 돼? 통일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는 6번 얘를 이용하는 거지.
같이 뻥튀기도 가능하고 약분도 가능하다. 그러면 2하고 3하고 6의 최소 공배수 6이지. 그럼 요놈들 다 내가 6제곱으로 바꿀 거야. 천장을 다 6으로 바꿀 거지. 얘는 써볼 필요가 없고 얘는 몇 배 했니? 2배 했지? 얘 제곱해줄 거야. 얘는 10배 제곱해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몇 배 했어? 3배 했으니까 얘는 5의 세제곱을 바꾸지. 그래서 요 세 수를 이렇게 변경을 해놓고 알맹이가 제일 큰 놈이 크다. 이렇게 그런 정도 되겠어. 그럼 얘는 100 얼마니? 125. 얘는 125고 얘는 125. 얘가 1등이고 얘가 1등이고 얘 2등이고 얘 3등이고. 대수 비교를 할 수 있지. 대수 비교는 제곱 비교를 같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그려준다. 조식 만든 거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수의 확장 조금 잠깐 얘기해 봅시다. 우리 여기가 되면 로고도 좀 나와요. 손잡이가 지도를 해갖고 지수의 확장을 좀 봅시다. 마지막 테마 지수와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의 테마가 그게 바로 제목에서 이미 나와있지. 지수가 확장이 되는 거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떠올릴까? 중1때인가 중2때인가 지수법칙이 나오는데 지수법칙 첫 번째 지수법칙이 뭐냐면 이런 게 있었지. A의 M제곱 그 다음에 거듭제곱끼리의 곱이지. 이건 뭐냐면 지수끼리 다 세면 된다. 곱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 그거에 다시 거듭제곱이지. 얘는 뭐가 되냐면 A의 M제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뺄셈이지. A의 M제곱 나눗셈은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는 이 M이 M보다 크냐 그 다음에 이 M과 이게 같냐 그 다음에 M이 M보다 크냐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 넣어가지고 중학교 때는 만약에 M이 M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지. 이때는 A의 M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과 M이 같을 때는 이렇게 되고 오히려 지금 얘가 N이 더 클 때는 이때는 뭐가 되냐면 A의 N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중등되고 있고 중등되고 있고 이제는 뭐냐 고등 올라가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대원칙이지. 대원칙. 얘는 절대 깰 수가 없는 원칙이야. 중학교 때 이미 지수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너희한테 알려줬잖아. 이 원칙을 깨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돼. 그 취지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요번 테마는 뭐냐면 이 지수법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수정을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요거 내용이고 중학교 때는 우리가 지수하고 미술 배웠는데 지수하고 미술 변화를 같이 봤는데 중학교 때는 지수가 자연수지수만 잡았지.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때 2에 마이너스 3점 이런 거 절대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지수가 뭐냐면 자연수 지수만 다뤘어. 자연수지수만 다뤘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 지수가 확장이 될 거야. 그러면 수가 이제 확장이 되면은 이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데 정수가 하겠지. 지수가 이제 정수로 간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수가 이제 확장이 됐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해. 이게 어떤 거냐면 지수가 이제 정수가 등장하는 얘기는 지수가 막 0 이런 것도 등장할 수 있고 그다음 음수도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지수법칙 한번 써볼게. A의 첫 번째 지수법칙 저거 M 플러스 N 얘가 지금 A의 AN이고 A의 M 플러스 N인데 첫 번째 내가 뭘 할 거냐면 정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지수의 0 같은 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요거에 앞에다가 N 대신 0을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되냐면 A의 M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A의 M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N 대신 0을 집어넣었으니까 A의 M제곱 여기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0제곱이 A의 M제곱인데 얘는 얼마가 되네?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의 0제곱은 1이 가져야 돼. 네,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우선 정의가 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지수가 정수가 되면서 0뿐만 아니라 음수 나온다고 그랬지.
음수 나오니까 이번에는 n 대신에 내가 몇을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m을 집어넣고 9를 뒤집어서 그러면 지수 법칙 어떻게 수정이 되냐면 a의 m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얘 대신에 얘가 들어오지 얘는 a의 m 플러스 n이니까 0제곱이 되겠지. 내가 지금 뭘 했냐면 이 n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m을 집어넣었어. 왜냐면 정수로 확장이 됐으니까 음수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앞에서 얘 얼마나 그랬지? 1이라며 1이라며.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뭐가 되냐면 a의 m제곱분의 1 대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음수지수는 뭐다? 음수지수는 역수야. 분모를 내리면 돼. 분모를 내리는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뭐지? 분모는 여기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절대 a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a가 0이 되면은 분모가 0이 되는 상태가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확장이 된다는 거야. 자연수에서 이제 정수로 확장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미세 변화를 보는 거야. 미세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자연수에서 중학교 때는 미수에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었어.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서 지수를 정수로 확장시키면서 누구 빠졌어? 0이 빠졌어. 0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정수로 확장이 되는 순간에 미시 하나가 탈락이 됐어. 0. 이번에 두 번째 뭐냐면 정수에서 한 단어 더 나가. 미수지. 지수가 계속 확장이 되는 거야. 미수하고 실수까지. 그렇죠. 확장이 되는 건데 실수로 확장이 되는 순간은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지금 정수로 확장이 되는 순간하고 그 다음에 유리수로 확장이 되는 순간 두 개의 순간을 좀 체크를 해줘야 돼.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지수의 분수지수가 등장한다는 얘기야. 분수지수.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걸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한번 읽어보면 19페이지지? 19페이지 가볼게. 내가 지금 한 명이 거기 그 19페이지 그 4번 내용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4번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걸 봐봐. 유리수 확장이 됐어. 유리수 확장이 됐을 경우에는 걔도 지수 법칙 중에서 그냥 요거 가져올 거. 이거. 그래서 A의 M제곱. 그거의 N제곱이지. 얘가 우리가 A의 N제곱.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야. 그럼 거기서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지수가 분수형 돼. 즉 유리수일 때도 성립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지수 대신에 n분의 저거 책에 보면 m 대신 n분의 m을 빼고 어차피 분수대로 성립되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기는 a의 n분의 m 요거의 n제곱을 여기다가 n분의 m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a의 n제곱이 되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요거를 한번 해석해볼게. 요거 해석해볼게. 얘를 세모로 해볼까? 알맹이 세모. 세모의 n제곱이 얘는 네모로 해볼게. 네모가 나왔어. 세모를 n제곱 했더니 네모가 나왔어. 그렇지.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a의 n제곱부터 해볼까? 우리가 방정식 만들었지? x의 n제곱이 a다 이거지. 그럴 때 우리가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n번을 곱했을 때 a가 상수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n번을 곱했을 때 네모가 상수야. 그러면 얘지. 세모에다가 세모는 n제곱 루트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가 좀 어려워. 얘는 내가 얘를 세모로 봤고 얘를 네모로 봤어. 세모의 n제곱이 네모지? 딱 요 구조로 생각해봐. 세모를 n번 곱했더니 네모가 나왔어.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세모를 뭐라 했지? n제곱 루트 네모라고 했잖아. 뭐가 아닌데? 그대로 넣어준 거야. 그대로 넣어줄게. 그대로 넣어주면 a의 n분의 n제곱 이놈은 n제곱 루트의 유놈이라는 결론이지. 여기서 이 증명은 전혀 알 필요가 없어. 이거만 얘기하면 돼. 결론은 이거만 하면 돼. 뭐냐면 분수지수가 등장하는데 걔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얘가 같은 내용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의 2분의 1제곱 얘는 뭐 같다. 그래서 모양새가 뭐야? 모양새가 뭐냐면 이 두 개 관찰을 해보면 이 분모가 튀어나가지?
분모 튀어나가면 얘 또 떨어지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이제곱분 루트지. 루트에 루트 A가 바로 2분의 1.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지? 2분의 3. 얘 튀어나가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곱분 루트에 A 세지. 왔다 갔다 가자. 이런 식이 나온 거고. 이제는 뭐냐면 이렇게 분수 지수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유리수 확장이 되는 순간은 아주 중요한 성질이 나오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누구지? 마이너스 B에 제곱에 2분의 3죠. 이걸 계산할 거야. 이걸 계산할 건데 얘는 뭐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을 딱 반철을 시키면 뭐가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2에 거듭쪽끼리 곱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1제곱이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풀었어 이거를. 그럼 이게 올바른 답이지. 잘 푼 거 같지? 그렇지만은 이게 올바른 풀이가 아니야. 올바른 풀이 뭐냐면 똑같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인데 이거 올바른 풀이는 이 알맹이를 먼저 제곱하면 4지? 얘는 4의 2분의 3제곱이야? 4라고 하는 건 2의 제곱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2의 제곱 그거의 2분의 3제곱에 해서 8로 나와줘야 돼. 이거 얼마나 틀린 거지? 내가 지금 이걸 왜 틀렸냐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지수법칙을 딱딱하게 관철시키는 뭔가 이렇게 모순이 발생해. 어떤 경우? 우리가 유리수로 확장을 시킨 순간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을 시킨 순간 뭐냐면 밑이 음수가 되는 경우지. 이렇게 밑이 음수인 경우는 계산에 모순이 발생해.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유리수로 확장이 되는 순간 밑은 이제 뭐냐면 양수로 확장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우리가 정수로 확장이 됐을 때 밑은 뭐가 빠졌지? 0이 빠졌지? 밑 0이 빠졌어 이 순간에. 그 다음에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서 음수까지 빠져. 음수까지 빠져서 이제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 양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쭉 배울 거는 지수를 배울 때 밑이 다 양수인 것밖에 안 배워. 음수인 건 전혀 보이지가 않단 말이지.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대원칙이지. 대원칙을 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수가 확장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밑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 갑자기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너희 틀렸어 이럴 수 없잖아. 대원칙을 깰 수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밑을 축소시킨 거지. 그러니까 밑이 정수로 확장.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뭐가 빠져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정수로 확장이 되는 순간 0 빠졌고, 그다음에 유리수로 확장이 되는 순간 음수 빠졌어. 남는 거는 양수밖에 안 돼. 여기서 얘를 넘어갈 때는 전혀 무조건 없어. 그대로 실수로 확장이 되는 순간은 밑은 그대로 양수로 고정돼. 그 변화를 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뭐 사소한 증명들은 전혀 필요 없고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기 봅시다. 17페이지 가볼게요. 17페이지. 지수의 확장이라는 게 있지. 지수의 확장을 보면은 2번 봅시다. 첫 번째 박스에 보면은 거기 첫 번째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니? 지수가 정수인 경우인데 거기에 A가 0이 아니고 되어 있지. 그치? 0이 빠졌다는 얘기야. 이 순간에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면서 밑인데 0이 빠진 거지. 그래서 거기 0이 아니고 벨 동그라미 시간에 0이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보면 A의 0제곱은 있다 했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그러니까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음수지수는 보다 역수로 내리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 3번. 3번에 보면은 지수가 확장이 돼서 유리수지. 유리수로 확장이 됐을 때 분수 지수가 나온다고 했고, 이거 바꾸는 방법은 되게 좀 단순히 잘 돼야 되니까 A에 얘는 얘가 튀어나오면 어때? 얘가 튀어나가면 얘가 똑 떨어진다 이런 의미로 n제곱 루트에 A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쳐야 거는 A가 양수이고 보이지? 그럼 바로 일줄에 양수로 하면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건 주말이 아니고 다음 주 정도에 지수로 함수를 배울 건데 거기 보면은 밑이 음수인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잠깐 풀었다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로고 조금 개정을 나왔으니까 책 엄사는 몇 명이지? 로고를 좀 복사해줘야 돼요.